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 갔다 오고 나서, 휴가 가기 전에 이제 주식을 좀 100%까지 채운 다음에 이제 시장 복귀하고 났더니 생각처럼 이제 업종 쏠림 지수도 잘 내려가고 있어서 크게 이제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예상외로 이제 한 방 맞았는데요. 저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를 들어갈 때 9월 19일이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핵심이고, 그 보름 전에 이제 보통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은 그 이벤트의 보름 전에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발생이 됐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예상 외인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AI는 계속 이제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이제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거를 고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보다는 갑론을박이 없고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뭐 고배당주나 또는 뭐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이나 이런 것들로 뭐 편성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최근 한 2, 3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이제 또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랑 프레드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야, 이거 월요일 날부터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 있는데, 일단 다행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ETF잖아요. 이 석스를 보니까 이 달 표시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생긴 거거든요. 장 마감하고 나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막 연속 급락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이 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한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샤의 법칙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0.5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나타내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벽에 어제 9시 반이죠. 8월 2일 9시 반에 이제 발표된 거를 보니까 그 4.3 정도 나오면서 이 샴의 법칙상으로 0.5가 넘어섰으니 이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에 이제 반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야, 이게 샴의 법칙이라는 게 실업률 상승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 노동자 참여율이 많아져가지고 생기는 실업률의 상승의 경우에는 이게 꼭 당장 이거를 맞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보시면 이게 노동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노동자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동자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률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샴의 법칙이 무조건 맞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어렵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 참여율이 꺾이면서, 이게 꺾이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샴의 법칙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정말, 야, 이거 책 다 팔고 주식 다 팔고 채권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저는 시장이 낙관적이고 시장이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노동자 팩트만 이제 전달해드리면, 노동자 참여율이 올라갔고 노동자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실업률이 더 리스키한 거지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포지표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건데 이제 곧 익스트림 피어로 들어가요. 여기서 주식 줄이자고 해봐야 의미가 있나?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질까? 여기 타임라인으로 좀 길게 보면 이게 2023년도에 10월달이랑 요때의 구간이 한 25 언저리 구간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 국면에 익스트림 피어에 근접해 왔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 금요일날 막 급락할 때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한 1.5%였나? 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빠지는 게 국내 시장에 금요일날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아마 시가에 반대 매매 나오는 것들이 시가 하락을 좀 유도를 하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 한 1.6% 정도는 반영했으니까 미국 시장 1% 추가 하락한 거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좀 플러스로 올랐으니 이거저거 치고받고 하면은 시가가 엄청나게 급락해서 시작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피어 지표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어 앤 그리드의 코스피랑 코스닥을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봤는데, 요것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물론 이제 오실레이터로 변경한 것도 잘 올라오다가 조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하단권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이악 물고 버텨야 되는 국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엑셀들도 보게 되면 어제 장 마감하고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인데, 이게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이 과매도가 나왔어요. 90% 이상의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와요, 90% 이상이. 2024년 4월에 한번 나왔고, 그 전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2023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20일날, 26일날, 이때도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많았었는데, 이때는 막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 마니 뭐 이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과매도가 나오면서 또 과매수가 보통 5영업일 안에 나타나게 된다. 무조건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과매도가 나타나고 나서 5영업일 안에 과매수가 나타나면 이 손바뀜이 돼요. 손바뀜이 되면서 그 해당 지수를 지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중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과매도가 나왔어요. 코스닥도 나왔고 코스피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라 파는 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MDD를 우리가 보죠. 연간 MDD가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15% 터졌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7.5% 터졌어요. 그럼 과거에 MDD 패턴들을 보게 되면 리스크가 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지면 35%, 그 다음에 MDD가 평균적으로 빠지면 20%가 빠져요. 20%가 20%. 근데 코스닥 지수가 지금 15% 빠졌으니까 나름 준수한 거예요. 준수한 건데, 어렵지만, 준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2016년도랑 비슷한 건데, 2016년도에 코스닥이 이때 대선 불확실성,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뭐 어쩌고 할 때 마이너스 한 18%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이제 간주라고 하죠. 비슷하게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맥스로 찍어도 지금 15%인데 아래로 뭐 5% 정도는 더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위로는 또 더 개선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지수 팔아가지고 지수 한 5%에서 10%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을 팔고 더 낮아진 MDD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MDD의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15년도도 비슷해요. 15년도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찍었거든요. 이때도 8월 달에 이제 박살이 났어요. 15년도랑 이렇게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또 뭘 한번 물어봤냐면, 2015년도에 16년도에 경제 지표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여름에 조정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15년 여름에 중국의 어떤 경제 둔화, 그 다음에 뭐 그리스 금융 위기가 뭐 유로존 탈퇴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주들도 이때도 이제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미국도 이제 뒤져봤죠. 미국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MDD가 나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찍었어요. 2015년도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2015년도 여름에 여기 보면 나스닥이 얼마까지 찍었냐면 마이너스 한 13, 14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MDD가 10%니까 나스닥도 지금 팔아가지고 새로 산다고 했을 때 아래로 뚫려봐야 마이너스 4%, 5%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망가져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결국 파월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응을 할 테니까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정도로 내버려두진 않을 것 같다. 그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빠져봐야 과거 2015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스닥도 아래로 한 5%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마이너스 10% MDD니까 팔기 어렵지 않나? 게다가 지금 이게 이제 문제겠죠. 2015년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6%, 15% 찍고 경기 둔화 우려 있으면서, 그다음 코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한 20% 찍고 나서 거의 뭐 박스권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옆으로 그냥 개걸음을 쳐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탄력이 높았던 미국 같은 경우는 쭉 회복한 거거든요. 이게 쭉 회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16년도 초에 한번 또 떨어졌다가 쭉 회복했고, 그러니까 쭉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아, 미국 시장이 좀 더 나중에 회복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국내 시장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국내 시장에서 회복력이 높은 것들을 잡아가야 된다. 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주 보는 특정 업종 강도 지수도 원래 이게 0.34 이렇게 3.4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과매도권이라서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거는 맞았는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8월 2일날 한번 튀었어요. 반대로. 그런데 이게 다시 튀더라도 0.3까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0.3 이상으로 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기다려 보시면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볼 텐데, 제가 이걸 똑같이 이게 무조건 맞진 않지만 이게 한국 거는 업종 수익률을 좀 잘 배분이 되어 있어요. 업종 수익률이. 그런데 이제 이걸 똑같이 이제 미국 거를 만들어 놨는데, 미국 거의 경우에는 업종 수익률이 제대로 이제 분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지수별로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골고루 좀 집어넣었어요. 골고루 집어넣은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나스닥 것도 있고 뭐 다우존스 것도 있고 막 짬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 수익률 쏠림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대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도 이게 어찌 보면 피어 앤 그리드 거꾸로 한 거 좀 비슷하죠. 어쨌든 여기 이 정도 0.3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업종 쏠림이 극단값이 돼요. 업종 쏠림이 극단값이 된다는 거는 보통 주가가 하락하면 업종 쏠림이 극단값이 되거든요. 극단값이 정도 되면은 주식을 또 열심히 해볼 만한 어떤 시기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리 좀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다들 두들겨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건 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샤머의 법칙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장기 채권으로 대부분 다 토끼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갈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야죠. 아, 일단 샤머의 법칙이 리스크를 줬는데 노동자 참여율 뭐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장에 큰 리스크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지만 나는 이게 떨어지면은 나도 도망가야지. 이 로직을 세워놓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금요일날 같은 날,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반등을 할 때 어떤 게 반등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동부에서 주도주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로직이 있고, 그 로직에 따라서 우리가 MDD가 30% 이상 터지면은 주도주에서 탈락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MDD가 이제 30% 아닌 것들 중에서 수익률이 상위 5%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들을 골라보면, 이게 코스닥에서는 펩트론, 알테오젠, 실리콘2, 넥슨게임즈, 이건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랑 화장품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서는 뭐가 지금 살아있냐면, 내림차순에서 보게 되면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은행,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이렇게 음식료에 삼양식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뭘 의미하나라고 제가 고민해보면, 어쩌면 지금 AI에 대한 갑론을박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의 탑라인 증가율이 피크아웃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워킹을 했다, 우리가 작동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거고,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MDD의 어떤 패턴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지금 주도주에서는 이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계속 밸류업이 제일 매력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급상으로 9월달에 밸류업 지수가 설정이 되면은 무조건 수급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밸류업이 지금 제일 유리하다라고 얼마 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비유는 변함은 없고, 반도체랑 전력기기를 완전히 비우진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메인 비중을 밸류업이랑 조선이나 산업재,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수혜가 산업재랑 밸류업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배당으로 이제 ROE가 높아지고 고배당으로 가니까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유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조정받았을 때 ETF 보면은 배당 관련된 ETF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주로 톡 껴서 버티고 연말까지나 뭐 그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배당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방산은 이제 뭐 계속 이쪽은 탑라인이 막 꺾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뭐 마찬가지겠죠,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거죠, 많이 빠진 게 올라오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니다, 버틴 게 올라온다.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면 매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가 위에서 짓누르는 매도 압력이 탁 없어졌을 때, 반등 탄력이 더 센 거는 위에서 누르는 매도 압력이 없어졌을 때 매수가 꾸준히 발생했었던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꾸준히 매수가 금요일 같은 아사리판에서도 어떤 게 시장에서 매수가 계속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 같은 날에도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됐던 것들을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모투신연금이 뭘 샀을까, 그 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사모투신연금이 뭐 샀을까, 이거를 평균화해보면, 등수를 평균화해서 보게 되면, 또는 금액 기준으로 평균화해서 보면 어떤 것들을 계속 매수가 발생되고 있는 컨셉들이 뭘까, 그걸 이제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가 발생되는 컨셉들이 매도 압력이 사라졌을 때 튀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유리한 뭐 바이오도 있고, 저도 이제 바이오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산업재, 바이오, 밸류업 3, 4, 5번을 제일 유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당장 단기적으로 뭔가 좀 방어해 보려고 많이 빠진 엔터주나 통신주, 전통적인 방어주죠. 방어주로 매수가 또 들어오긴 했었는데, 이 1번부터 5번도 꾸준히 매수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AI와 수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수출, 화장품이랑 음식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밸류업 있고, 바이오 있고, 산업재, 방산, 조선, 건설기계, 이쪽으로 매수가 계속 있긴 하다. 그래서 이제 누구는 좀 어색하겠죠. 많이 빠진 거가 그걸 사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많이 빠진 거는 수급이 거의 공백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덜 빠진다는 거는 꾸준히 매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만 사라져 버리면은 꾸준한 매수 발생하는 거에 대한 힘을 통해서 튀어가는 거고, 많이 빠진 거는 새로운 매수가 발생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거는 새로운 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매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업종들을 분류를 해놨다가 시장이 매도 압력이 사라졌을 때 강하게 튀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반대매매 나오면서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지수상으로는 뭐 더 빠져봐야 지금 공포지표에 미국도 지금 익스트림 피어로 가고 있고, 국내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피어 앤 그리드급에서 피어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피어 앤 그리드에서 피어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 쏠림에서도 미국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것도 지금 국내가 먼저 좋아졌죠. 국내가 먼저 꺾이면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여기 위에서 0.2나 0.3 여기 위에권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많이 내려가는 구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려가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 반 정도 걸리니까, 요게 충분히 내려갔다가 튀어 오르는 그때가 제일 걱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뭐 예를 들어 8월 19일쯤에 금리 결정할 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8월 19일쯤 전후가 더 무섭지 지금은 오히려 좀 차라리 반등해야 되는 구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물론 이제 V자로 지수가 막 전고점까지 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더 빠지지 않으면서 좀 이번에 잘 플레이하고 다음번에 이게 업종 쏠림이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현금을 또 확보하고 이걸 계속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19일쯤 9월 19일이죠. 9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한 9월 초쯤부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다가 이번에 간만에 얻어맞으니까 더 저도 또 얼얼하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제가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가는 중에 이번에 만약에 두들겨 맞는 구간이었으면은 아직 덜 빠진 것 같다. 저는 부정적입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들로는 추가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분할 매수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이 있거든요. 그 3일 이평선을 오후장 기준으로 12시 이후로 3일 이평선을 넘어가서 살아있으면은 시장 반등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선을 이탈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고 3일, 5일, 10일선 중에 하나라도 이제 회복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떨어졌다가 오를 때는 이제 3일선이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MDD 상으로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이랑 나스닥이 한 4%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건 그냥 과거 패턴 기준이니까. 지금 이제 14.93이니까 대략 한 20% 정도까지 빠진다고 하면 종목당으로는 여기서 이제 뭐 추가로 5에서 10%씩은 더 주식들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주식을 최저점에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여기서는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쏠림 지수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위로 튀어갈 때 여기서 저는 막 현금 위주로 해야 되고 현금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등하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제 주식을 좀 채워놨는 상태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뭐 어느 정도 피해놓고 채우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급락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이런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이제 다다음번에 어떤 그 매크로 지표 발표에서 노동 참여율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렇게 막 골치 아파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튀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